안녕하세요. 어, 2023년 7급 서울시 물리기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없었던 거긴 한데 또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아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난이도를 보면은 예전에 국가직 해설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난이도 기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서울시도 이제 따라서 비슷하게 경향을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문제 기준으로는 이렇게 12 플러스 4 플러스 4가 난이도가 쉬운 거랑, 아이고, 잠시만요. 네, 난이도가 이렇게 쉽게 내는 거랑, 그 다음에 무난하게 내는 거랑, 이제 어렵게 내는 거의 개수의 기준이 이렇게 12, 4, 4일 때 보통 어려운 난이도다라고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이제 23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1, 4, 4로 출제했으니까 뭐 얼추 이제 비슷한 거죠. 물론 이제 하중상의 기준은 이제 약간의 주관적인 생각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난이도를 줬던 이제 중과 상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구성했나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이렇게 브레타 파트에서 한 개 출제했고, 그 다음에 응용 문제 중에 좀 어렵게 난이도를 준 것이 한 두 개 정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좀 기출되지 않았던,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공채 기출에는 나온 적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서울시에선 좀 안 나왔던 것들을 이제 한 세 개 정도, 그 다음에 기출 문제 기존에 나왔던 거를 좀 변형한 것을 또 세 개 정도, 네, 이 정도로 구성한 것 같습니다. 최근 이제 경향에 따른 자세, 국가직 OT 때 했던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셋이라는 어떤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맞게끔 전공을 강화시키겠다라는 2차 시험의 전공 강화의 취지에 충실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래서 국가직이 이제 피셋에 영향을 받는 것은 원래 국가직인데, 덩달아서 이제 서울시도 같이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설프게 준비하고 뭐 기존 기출 좀 깔짝깔짝 하다가 뭐 시험장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공부해서는 바로바로 풀리지 않는 유형들을 출제하고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간을 지연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형태, 그 다음에 응용도를 좀 높이는 거, 그 다음에 가볍게 응용하는 거, 뭐 기출 문제를 좀 변형해서 출제하는, 네, 이런 추세들은 계속 이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 가끔 어쩌다가 한 개씩 이렇게 브레타 문제도 출제하고 있다. 그 다음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이제 응용 문제나 이제 실전 연습이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난이도보다는 조금 어렵게 연습을 하는 게 항상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삼순환 모의고사에서 다양한 난이도로 연습을 해드리지만 이제 상에서 최상을 10개나 해드리면서, 네, 기존 난이도보다 조금 높게끔 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을 위해서 응용 연습이나 이제 실전 연습이 더더욱 중요해진다라고 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연습하냐에 대해서 몇 개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 유형, 그러니까 잘 나오는 형태들이죠. 그 다음에 어떤 개념 문제, 글 문제로 이제 개념으로 출제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예제와 같이 어떤 이론에 따른 딱 대표적인 문제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기출 좀 변형한 것들. 네, 이 정도는 좀 완벽하게 공부해서 보자마자 이렇게 기계적으로 풀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오히려 줄여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풀이 스킬이나 풀이 스킬이나 어떻게 풀이하는지의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어떤 풀이의 그런 방향성, 비슷한 말이죠, 이거는. 네, 그런 방향성으로서 이제 시간을 줄여야지, 어떻게 풀이하는지 이 방법으로 줄이는 거지, 막 계산을 막 빨리 하는 걸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네, 줄이지는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키워야 되는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비슷하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출제 난이도랑 상관없이 나만의 어떤 풀이 틀로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실전 연습에서 하는 부분이죠. 쉽든 어렵든 같은 틀로서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쉽게 냈는지 어렵게 냈는지 딱 보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4번, 맞출 수 있는 것에서 이제 실수 없이 좀 확실하게 해결하는 그런 집중력 연습이 또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시간을 배분하는 연습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한 말이네요. 실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은 쉽지 결국에는 실전이다.
그 직접 뛰어들어서 진짜 연습을 꾸준하게 해야만 실전 연습이 되는 거지. 음, 이렇게 뭐 개념적으로 아 이렇게 연습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 의식하는 것만으로는 그 실전 연습이 되지는 못하죠. 그 의식하고 결국 연습까지 해야지 한 모의고사 10개 정도로 이렇게 최소한 이 정도는 연습을 해야 뭔가 감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네, 이 정도 하고 바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잠시만요. 조금만 있다가 하도록 하죠. 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표면에서 비스듬히 던져서 물체의 포물선 운동을 시켰는데 이 물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했다라는 것이죠. 1번 보시면은 그 물체가 받는 힘이라는 것은 중력밖에 없죠. 그래서 그 일정한 힘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속도의 그 수평 성분이라는 것은 그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진 않으니까 이거는 일정하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의 방향은 그 접선 방향이 아니고 이 힘의 방향인 그 아래쪽이겠죠. 그 다음에 그 속도의 그 수직 성분은 그 시간에 따라서 어, 그 크기가 바뀐다. 그 속도가 이제 있었다가 0이 됐다가 다시 증가해서 여기 또 빨라지고 이러니까 그 속도가 지금 바뀌고 있겠죠. 그 연직 성분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3번으로 답을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2번 보죠. 그 어떤 물체가 그 제가 이제 중이나 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 따로 표시하면서 가고 별말이 없으면은 다 이제 하문제로 대표 유형과 개념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은 뭐 탈출 속도에 대한 문제인데 그 탈출 속도라는 것은 그 하도 많이 나오고 그 유명한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공식화 시켜서 그 알고 있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도 설명드리면서 이제 결국에는 수험적으로는 이렇게 외우고 가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서 m이라는 것은 그 행성의 질량이고 그 r이라는 것은 그 행성의 반지름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봤는데 이제 지구가 있고 지구의 탈출 속력이 있고 그 다음에 반지름은 똑같은데 질량만 4배가 되는 여기가 4배가 되는 그 행성에서의 탈출 속도는 어떤가? 라고 물어봤으니까 이 v 값이 2배가 되겠죠. 루트 4배니까요. 그러면은 지구에서 2배가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3번 보겠습니다. 질량이 m이고 그 다음에 길이가 l자리인 어떤 단진자를 하고 있다. m자리가 길이 l로서 이렇게 단진자를 하고 있는데 질량과 이제 l을 다 2배로 증가시켰다. 2l과 여기도 그 2m으로 증가시켰을 때 이제 주기가 어떻게 바뀌냐라고 물어본 거죠. 단진자에서 주기는 그 2파이에 그 루트 이렇게 lg라고 쓰게 되면서 l이라는 값이 지금 2배가 됐고 이 g라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루트 2배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도 글쎄요, 음, 뭐 중문제인지 하문제인지 조금 헷갈리지만 그냥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국가직 기출과 똑같은 표를 사용했고 그 비슷한 문제로 출제한 거죠. 그래서 이상기체가 딱 있는데 이게 A에서 B로 상태가 바뀐 거니까 이상기체 뭐 질량이나 종류 이런 것들이 바뀐 게 아니죠. 그 이상기체 종류가 바뀐 게 아니고 그 똑같은 이상기체를 갖고 상태를 바꾼 거니까 그 분자량 또는 뭐 한계의 질량 이런 거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그랬을 때 그 분자수가 가장 많은 곳에서의 이 속력을 이렇게 평균 속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 평균 속력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올바른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기체 분자의 그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그 2분의 1의 그 mv 제곱이라는 것은 그 상태 변화 전후로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 m이라는 거, 뭐 한계의 질량 이런 건 안 바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평균 속력 같은 거는 올라간다라고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이제 평균 운동 에너지 올라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체의 온도는 그 상태 변화 전후에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운동 에너지가 증가했으니까 그 온도도 2분의 F 이렇게 KT라고 했을 때 지금 똑같다 이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EK가 올라가니까 이제 T가 올라간다라고 봐야겠죠. 그다음 D급 보시면은 기체의 그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 내부 에너지라는 것은 그 2분의 F 그 NRT인데 지금 총 분자수라는 것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제 T가 올라가니까 얘도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래서 1, 2, 3, 4. 뭐 아직까지는 이제 기본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그 이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시험에서는 몇 번 등장했지만 글쎄 이렇게 서울시에 나왔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이 기출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안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의 뭐 한 번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지만 일단은 중이라고 그냥 써봤습니다. 그 질량이 2kg인 어떤 물체가 그 1쿨롱의 그 전하량으로 갖고 있고 정지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랬을 때 이제 그 16볼트만큼의 그 전이차를 줘가지고 이동을 시켰대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하는데 지금 그 Q 곱하기 이 델타 V만큼의 그 위치 에너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지금 전기에 의한 위치 에너지밖에 없는 상황이죠. 전기력 이외에 그 물체에 미치는 다른 힘은 없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얘랑 이제 운동 에너지의 변화가 이렇게 똑같아야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나중에 그 2분의 1의 m의 V제곱이 되고 처음에는 0이었으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델타 V라는 이 16이라는 것은 이렇게 V제곱이니까 이제 V는 이렇게 4가 된다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뭐 이것도 뭐 하문제인지 중인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4번, 5번 둘 다 이제 하중으로 헷갈리는 문제 하나씩 있어서 하나는 하, 하나는 중이라고 그냥 표시해봤습니다. 넘어가죠. 그 다음에 6번은 뭐 기본 공식을 외웠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 나중 길이라는 것은 그 처음 길이 더하기 그 처음 길이의 그 알파의 그 온도차 이런 식으로 공식을 쓸 수가 있었죠. 그러면은 지금 125도씨에서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그 처음 길이가 10cm고 0.1, 그다음에 여기 0.1이고 그 알파는 이제 5 곱하기 10에 빼기 3승이고 그 온도 변화는 절대 온도의 변화는 그 섭씨 온도의 변화랑 크기는 똑같기 때문에 그 섭씨 온도가 100만큼 올라갔으니까 그 절대 온도도 100만큼 올라갔다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계산해 보시면은 뭐가 되죠? 그 0.1 더하기 5 곱하기 그 10에 빼기 2승이니까 그 0.05니까 0.15가 되겠죠. 0.15m라는 것은 이게 15cm다.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7번도 이제 대표 유형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1kg의 물체에 저렇게 힘을 주었더니 루트 2로 대각선으로 줬으니까 그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1, 1이라고 힘을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1로서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고 그 마찰력으로서 이렇게 방해를 하고 있고 이게 그 알자 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U라는 것은 운동 마찰계수 0.1이고 그 N이라는 이 수직항력 문제가 되겠죠. 그 중력에서 그 N 곱하기 G라는 중력에서 이 힘을 덜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만큼의 힘이 이제 수직항력이랑 같은 크기겠죠. 그러면은 이 값은 0.1이 되니까 이게 곧 A인 거죠.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 여기까지도 다 기본 문제네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는 보니까 그냥 다 기본 문제로 깐 것 같습니다. 반지름이 R이고 그 질량이 M인 그 밀도가 균일한 어떤 물체가 수평 바닥면에서 이제 경사면으로 미끄러짐 없이 이렇게 굴러서 회전 파트를 출제했구나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올라가기 직전에 이 운동 그 속력이
병진 운동 질량 중심의 그 속력이 V였다. 그 다음에 그 높이는 이렇게 뭐 G분의 여기가 V였다고 했을 때 V 제곱만큼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뭐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높은 지점 그 mg 그 h라는 이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정지했으니까 그 운동 에너지 없겠죠. 그 다음 회전 운동 에너지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그 병진 운동 에너지랑 그 회전 운동 에너지를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 2분의 1의 mv 제곱 그 플러스 2분의 1의 그 i 그 오메가 제곱. 요 경사 문제는 그 이미 여러 번 기출됐죠. 그 서울시도 나왔던 것 같고 국가직도 나왔던 것 같고요. I 값을 구하여라라고 했는데 이 회전운동 에너지 파트에서 이제 기계처럼 떠올릴 것은 이렇게 V는 R오메가였죠. 네, 얘를 이용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G는 지어주고, 그러면은 그 MV 제곱은 여기서 2분의 1 MV 제곱을 이렇게 빼줄게요. 그러면 2분의 1의 그 MV 제곱은 얘를 넘겼다는 거죠. 그 2분의 1의 그 I의 그 오메가의 제곱인데 그 오메가를 이제 R분의 V로 쓰겠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V제곱이 지워지고 그 2분의 1도 이렇게 지워지니까 그 M에 V제곱 지워주면은 그 I의 그 R의 제곱분의 그 1이니까 그 I라는 것은 이렇게 MR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처음에 만약에 나왔으면은 뭐 중이나 이렇게 상이라고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 기존에 똑같은 문제가 이미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뭐 중인지 한지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그냥 기본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9번 보죠. 마찰이 없는 그 평면에서 그 용수철에 달린 어떤 물체가 주기 그 4초로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t0인 시간에서 그 위치는 42라고 알려줬고 그 속력이 없었다라고 했으니까 끝점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를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속력이 0이 되고 이제 42.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위치가 38로 가고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썼으니까 이 두 개의 포인트 중에 이 오른쪽 포인트 여기를 42cm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속력이 0인 지점이라고 본 거고 t0 시간에서의 위치다라고 본 거죠. 그러면은 또다시 잠시만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게 38이 되었다라고 했죠. 근데 주기가 4초니까 그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4초니까 가는 것만으로 치면은 2초가 되겠죠. 그러니까 2초가 지난 거죠. 여기까지. 그 t0 플러스 2초에서가 지금 속력이 뭐냐고 물어본 거고요. 그게 0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라는 것은 이 중간 t0 플러스 1초는 또 여기겠죠. 여기에 위치를 이렇게 38이라고 줬으니까 지금 4만큼 줄었으니까 여기도 4만큼 줄어서 34가 돼야겠죠. 기본 그림 해석하는 거니까 이것도 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면은 이런 거는 그냥 개념 문제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대표 유형으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대표 유형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도 이제 대표 유형이 맞는데 그쵸? 글쎄 뭐 다시 보니까 또 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뭐 대표 유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 개념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대표 유형이고 그쵸?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이제 거의 다 하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하인지 중인지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서 그냥 제가 임의로 한 개 정도만 이렇게 중이라고 쓴 겁니다. 실제로 어떤 생각으로 기출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에선 틀릴 게 딱히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보면은 이것도 국가직에서 기출됐던 거죠. 13년 국가였나요? 어떤 열기관의 그 일률과 그 열 효율을 적어준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1초에 그 OK만큼의 일을 한다는 뜻인 거죠. 근데 이 1초라는 게 꼭 1순환이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1순환을 했을 때는 4.8K를 방출한다. 그럼 1순환을 했을 때는 방출한다니까 이게 버린다는 쪽이죠. 그 4.8K가 버려진다. 근데 이게 20%의 효율이니까 이게 80%인 거죠. 그러면은 이 4분의 1만큼인 1.2만큼을 그 일을 하고 있겠죠. 1순환에서. 그 다음에 이제 6K만큼의 에너지를
Q를 받았다는 뜻인 거고요. 이게 1순환에서의 그 모습인 거죠. 근데 지금 1초에 OK를 한다고 했죠. 1초에 OK만큼의 일을 하는데, 그러면 1순환이 몇 초인지는 모르겠는데 1.2K를 이제 일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뜨거운 데서 얻은 Q1 값을 물어봤고, 그러면은 6K니까 K가 써 있으니까 6이라고 답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걸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이 물음표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5라는 게 그 1.2, 5 곱하기 물음표가 그 1.2다 라고 하면은 그 물음표는 5분의 1.2니까 그 10분의 2.4니까 그 0.24초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10번도 처음 냈을 때는 이 열 효율과 그 일률, 그 열 효율 말고 그 일률이라는 부분을 같이 출제하면서 중문제로서 그 난이도를 살짝 높였었던 때가 있었지만, 그 이미 나왔으니까 또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죠. 두께를 무시할 수 있는 그 도선 두 개가 있고 무한도선이고, 그 각각의 포인트에서 자기장을 비교해 보시오라고 했네요. A라는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음, 이렇게 나오는 거, 얘가 나오는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가는 걸 이렇게 만드네요. 그 다음에 크기는 같겠죠. 위치가 같으니까. 그러면 A 지점은 그냥 0이라고 봐야겠네요. 자기장이. 그래서 보기를 봤더니 A가 0이다 라고 쓴 게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그 다음에 B를 봤더니 지금 좀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쓰도록 하죠. 그 P만큼 떨어진 곳, 그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B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걸 만들겠죠. 그 다음에 얘가 또 들어가는 걸 만들겠죠. 이렇게 해서 답인데, 이 들어가는 거의 자기장 세기가 이제 K의 그 P분의 이렇게 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C포인트를 보면은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들고, 그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나오는 걸 만드는데, 이 나오는 거의 크기가 K의 그 2P분의 이렇게 I가 되겠죠. 자, 이렇게 두 배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C라는 포인트의 자기장은 두 배를 곱해줬을 때 그 B라는 포인트의 자기장이 된다 라고 해서 그 2번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도 글쎄 아직 제대로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상이라고 쓰긴 했습니다. 보도록 하죠. 제가 이쪽 파트를 그 심화이론에서 그 RC회로 분석과 그 아래를 분석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LC 분석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봐드렸는데, 그 중에서 얘만 계속 기출돼 오다가 좀 잘 안 나오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에 출제했기 때문에 뭐 출제 의도가 상인지 중인지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는 좀 안 나왔던 부분에서 냈다라고 해서 적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상 못할 그런 미기출 문제는 아니고 충분히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미기출 부분이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 S를 연결해서 그 만든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올바른 것은 음, 그 S를 닫은 직후에는 이 전류 그래프 자체로 그려드렸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전류가 그려지겠죠. 그 스위치를 그 온하는 순간의 모습, 그 다음에 오프하는 순간, 이런 식으로. 그럼 S를 닫은 직후에 그 회로에서는 어쨌든 이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흐른다. 이 역기전력이 생기는데, 이게 이 기전력을 넘어설 정도로 세지 못하다고 했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얘보다 세야지 이 전류가 반대로 방향이 바뀔 텐데, 그럴 순 없다라고 했던 거죠. 그 관성의 개념이라는 것은 기존 걸 이렇게 이길 정도로 세지는 못하다.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은 그 S를 닫아서 그 전류가 평형값으로 이렇게 도달한 후에 그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그 시간이 충분히 파트인 거죠. 여기는 충분히 파트고, S를 닫은 직후니까 이거는 온하는 순간. 그럼 니은 보시면은 충분히 흘렀으니까 이 상황이죠.
그럼 충분히 흘렀을 땐 제가 도선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압이 다 여기 걸리겠죠. 그 다음에 S를 닫아서 그 전류가 평형값에 도달한 후에 그 스위치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전류가 이제 절반이 되는 데까지 이렇게 절반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R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 감소함수니까 그 IT라는 것을 그 I의 최대값 여기를 I0라고 하면은 이 최대값에 그 감소함수 꼴을 붙이는 거죠. 근데 이제 RL 회로에서는 그게 어떻게 써지죠? 그 마이너스 그 L분의 그 R에 이렇게 T로 써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R 값이 크면 클수록 이 그래프가 크면 클수록 경사가 커지겠죠. 그러면은 그 절반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이쪽으로. 그러니까 길어진다가 아니고 이렇게 줄어든다라고 써야겠네요. 디귿지문 때문에 상이라고 적긴 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존에 했던 대표 유형입니다. 그 아래 회로에서 딱 대표 유형으로 출제한 거 맞는데 그냥 기존에 좀 안 나왔던 것 같아서 이렇게 상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출제 의도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13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벼운 응용이라고 보고 중문제라고 적었고 그 이쪽 파트도 기존에 나왔던 스타일과 유사한 거죠. 그 스넬의 법칙이죠. 일단은 처음에 뭐 하나 캐치할 게 그 4a고 여기도 4a니까 네, 길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45도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거죠. 이 경계면에서 이렇게 법선을 그리고 그 이 법선 간의 각도들을 알아야지만 이렇게 스넬의 법칙이 편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제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45도라고 이렇게 가리켜 주고 시작한 거죠. 여기도 이렇게 45도인 거죠.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1분에 이렇게 n이라고 해서 그 스넬의 법칙을 써보도록 하죠. 그럼 n 쪽에서의 법선 간의 각도를 여기다 써야겠죠. 그러면은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라고 쓰고 그 다음에 1쪽에서의 곡선 간의 각도는 이렇게 45도니까 그 2분의 루트 2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알아야 n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삼각형에서 구할 수 있겠네요. 그 이쪽 길이가 a고 그렇죠? 왜냐면 여기가 a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3a니까 그 사인 세타라는 것은 그 루트 10분의 1이 되겠죠. 삼각형을 도려냈을 때 여기가 a고 여기가 3a고 여기가 세타니까 그 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루트 10a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길이랑 각도를 조금 찾는 거. 근데 이게 큰 응용이라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가벼운 응용이라고 해서 이렇게 3까지는 좀 그렇고 그냥 중문제로 출제했다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 2분의 그 루트 20이니까 루트 5인가요? 네, 그렇게 풀리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가벼운 응용이라고 보여서 중이라고 표시했는데 평광축에 그 서로 수직인 그 두 개의 평광판 P1, P2가 존재하는데 P1, 뭐 P2가 존재하는데 그 P1을 통과해서 P2로 가기 전에 하나의 평광판을 또 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평광돼지 그 아는 빛을 통과시켰고요. 이거를 뭐 세기를 이렇게 I였다고 하죠. 그 다음에 그 처음에 그 중간에 껴있는 평광판은 그 첫 번째 그 P1과의 그 각도가 뭐 P1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세타를 이루었다라고 했네요. 그 다음에 P2를 통과한 그 빛의 세기를 이제 가장 크게 하기 위한 그 세타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보겠습니다. 그 평광축이 처음에 이렇게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 방향이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보고 봐야겠네요. 그러면은 처음에 통과하면은 무조건 절반이 되죠. 그 2분의 i로.
그 다음에 이제 각도가 세타니까 여기서 그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과되겠죠. 그 다음에 또 통과할 때는 각도가 90 빼기 세타죠. 여기가 90 빼기 세타니까 네, 그 평광대에서 오는 그 방향과 이 평광판과의 각도가 90 빼기 세타가 되니까 코사인의 제곱에 90 빼기 세타로 돼서 통과하겠죠. 최종적으로. 이 최종적으로 통과하는 2분의 i의 코사인 제곱은 여기고요. 네,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 빛의 세기를 가장 그 맥스로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문제죠. 그러면은 뭐 이런 거는 변수가 되지 않죠. 그러면은 옆에 부분 다시 쓰면은 코사인 제곱이고 이 코사인 90 빼기 세타가 사인이니까 사인 제곱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가장 크게 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2 사인 세타의 코사인 세타가 그 사인 2세타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인 코사인은 그 2분의 사인 2세타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이니까 그 4분의 사인 뭐 제곱 그 2세타를 이렇게 최대값으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90도일 때니까 그 세타가 45도일 때가 최대값이겠죠. 이것도 이제 상인지 중인지 약간 헷갈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기본 응용이라고 보여서 중이라고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45도일 때가 그 사인 90도가 되니까 최대값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물어보는 게 세타니까 그 45도를 답해야겠죠. 15번이 이거는 뭐 확실하게 상인데 요거는 이제 좀 불에 타죠. 그래서 기출문제 한번 나오긴 했는데 나왔을 때 언급해드리고 뭐 그렇게 강조하진 않았는데 불에 타 부분이 기출됐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던 어떤 중성자의 전체 에너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력학이 아니고 빠른 공간에서의 모습이다 라고 해서 그 상대론적 부 파트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거를 알려준 표현이죠.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의 3배다 라고 했으니까 그 내가 알고 있는 공식인 그 총 에너지 빼기 그 정지 그 에너지가 이제 상대론적 그 운동 그 에너지다 라는 식을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전체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의 그 3배라고 했으니까 이 총 에너지를 이렇게 감마 mc 제곱이라고 쓸 거고 정지 에너지를 이렇게 mc 제곱이라고 쓰겠죠. 그렇죠? 여기는 뭐 감마 빼기 1에 이렇게 mc 제곱 이렇게 썼던 거죠. C라는 건 빛의 속도고 그 M이라는 건 정지 질량이죠. 그럼 여기서 그 정지했을 때 질량을 말하는 거죠. 이 M0는 저 입자에. 그러면은 지금 3배라고 했나요? 3배라고 했으니까 그 첫 번째로는 그 감마가 3이었다는 거죠. 총 에너지가 정지 에너지 3배였으니까 여기가 2mc 제곱이 되고 여기가 3mc 제곱이 되고 이렇게 mc 제곱이 됐던 게 첫 번째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상황은 그 이 중성자의 운동 에너지라고 썼지만 이거 상대론적 운동 에너지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었대요. 이렇게 4mc 제곱이 되었으니까 이 정지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 이게 5가 돼야 될 수밖에 없죠. 5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1번에서 2번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 이런 상황에서 그 운동량은 몇 배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첫 번째 요 앞부분만 기출했으면은 기존에 나왔던 거고 브레타라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하나 더 물으면서 조금 브레타 부분을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조하진 않았지만 뭐 기존 기출 한 번 되기도 했었고 뭐 기출 문제 풀이할 때 언급된 정도밖에 안 해서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문제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뭐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브레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게 운동량 하면은 상대론적 운동량은 이렇게 바꾸는 거지라는 게 첫 번째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는 기본 문제죠. 두 번째로 떠올릴 게 이게 약간 브레타식인데 그 요식을 관련된 출제는 좀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뭐 출제를 했습니다. 그 총에너지의 이 제곱과 그 총에너지와 그 운동량의 관계를 또 쓰는 식이 하나 더 있는데 사실상 2번은 그 여기 써 있는 식과 그 여기 써 있는 식, 그다음에 감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립해서 만든 그냥 연립 방정식으로 나온 어떤 산출된 그 결과에 불과하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은 아닌데 그래도 이 식을 알고 있어야 이거를 시간 안에 좀 빨리 풀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떠올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운동량, 상대론적 운동량에서.
그러면은 1번 동그라미가 쉬우니까 그 1번 동그라미로 만약에 접근하려고 하면은 그 운동량이 이 M 값은 안 바뀔 거고 에너지가 2배가 됐을 때 이 감마랑 V가 바뀔 텐데 감마 같은 경우에는 3에서 5로서 한 2배보다 조금 안 되게 바뀌었죠. 나눠주시면 1.66배 정도 바뀌었죠. 근데 V 값도 바뀔 테니까 이 감마의 변화만으로 이렇게 답을 1.66배, 대충 1.7배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가? 이렇게 확률적으로 우연히 좀 맞을 가능성이 좀 없진 않은데 그래도 정확한 풀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만약에 2번식이 안 떠올랐으면은 대충 지금 감마가 1.66배니까 그거에 가장 가까운 뭐 V도 조금 바뀌겠지만 가장 가까운 변화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찍는 게 그나마 네, 좀 잘 찍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1번으로는 2번을 몰랐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약간의 틀릴 가능성이 있지만 확률적으로 맞을 가능성이 좀 더 높으니까 그 감마에 대한 것만으로 비슷한 거 체크해서 넘어가는 거고 이제 막 정확히 풀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2번 동그라미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럼 2번 동그라미로 이제 푼다고 하면은 첫 번째 1번 상황에서 그 총 에너지가 지금 뭐죠? 3이죠. 그러니까 숫자만 쓰면은 9가 되고 다 써야 되나요? 9의 그 m의 제곱에 뭐 c의 4승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정지 이쪽 부분을 이렇게 빼주면은 그 m0의 그 c의 4승을 빼주면은 이렇게 8 이렇게 되겠죠. m 제곱 그 c의 4승. 그렇기 때문에 그 pc라는 것은 첫 번째 p1c라는 것은 그 루트 8의 그 mc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c는 지워주고요. 첫 번째 운동량을 구한 겁니다. 두 번째는 총 에너지가 얘니까 제곱해주면은 그 25가 되겠죠. 그러면 24가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이 값이 그러면은 P2C라는 게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24의 그 MC 제곱이 되겠죠. 또 C는 이렇게 지워주고 그럼 P1, P2가 몇 배가 됐겠냐라고 물어봤으니까 M은 필요 없고 그 루트 8과 루트 23은 비교해서 루트 3배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음, 네,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번 식을 내가 그 브레타 노트에 적지 않았다면은 그냥 빨리 별표치고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좋았어 보입니다. 아니면은 그 1번 동그라미로 대충 답하고 별표치고 넘어가던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브레타를 준비했으면은 당연히 뭐 풀고 갈 만했죠. 왜냐면 그 응용 문제가 어려웠던 건 아니니까. 그다음에 16번은 뭐 기본 컴퓨터 그 효과에서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파장의 변화라는 것은 지금 나중 파장을 물어봤으니까 나중 파장 람다, 그다음에 처음 파장 이렇게 12 이렇게 쓰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계속 피코미터로 물어봤으니까 그 피코미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델타 람다라는 것은 그 컴퓨터 파장 저 2.4 피코미터, 그 다음에 1 빼기 뭐 코사인 세타가 될 텐데 이 세타라는 것은 이 x축과 그 산란된 그 광자의 각도죠. 그러니까 90도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지워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14.4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면은 음, 이게 지금 서울시가 그 페이지 수에 따라서 이게 점차적으로 난이도를 좀 높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출은 내년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번은 좀 그런 경향이 보이는데 이제 상문제는 이거는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쪽 부분들이 이거는 뭐 글쎄요 중인지 중 같아요. 네, 이렇게 13, 14 이런 것들은 중인 것 같고 얘도 뭐 중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상 같다라고 저는 쓰긴 했습니다. 이 정도가 뒤에서 그 난이도를 줬고 그 나머지는 좀 기본 문제로 이렇게 출제했네요. 음, 1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디귿 지문에서 난이도를 좀 올린 거고 13번 같은 경우에는 길이와 각도를 좀 찾아가지고 풀어봐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4번은 그 수학적으로 이제 네, 최대값을 찾아봐라 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었기 때문에 네, 한 문제는 당연히 아니고 이제 난이도를 좀 줬다고 보인 거죠. 그 다음에 17번도 이제 미기출 문제에서 상이라고 썼는데 제가 계속 예상했던 문제였고 그 다음에 올해 또 국가직에서 처음으로 또 기출도 됐기 때문에 국가직 공부를 또 그 국가직 문제를 또 올해 풀어보셨으면 또 이렇게 상이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시에서는 안 나왔으니까 그 서울시 미기출로서 처음 나온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상위라고 적어보죠. 파동함수에서 p사이가 다음과 같고 그 0에서 a에서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p사이 제곱이라는 것이 지금 확률 밀도죠. 이거의 넓이가 지금 확률이 되는데 그 0부터 a까지를 물어본 것이고요. 이게 다죠. 네, 계산해 보시면은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정답은 1 빼기 익스포넨셜 빼기 2승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도 기존에 나왔던 거를 조금 틀어낸 건데 그래서 좀 상까지는 아니고 좀 중으로 느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그 압축된 에너지 그 2분의 1의 K의 그 L의 제곱 이 에너지가 그 2분의 1의 M의 V 제곱으로 변환이 되겠죠. 여기서 분리된다라고 하고 그다음 분리될 때 그 속력을 V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운동을 이탈하지 않을 그 롤러코스터 대표 유형이죠. 그러면은 이 최고점에서 그 수직 항력이 0인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부등식으로 물어봤으니까. 그럼 두 번째가 이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 mg2r만큼 증가한 위치 에너지 증가한 그 에너지 위치 에너지 변화량만큼 그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겠죠. 2분의 1의 m의 v 제곱에서 나중에 그 2분의 1의 m의 v 프라임의 제곱으로 바뀌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원운동을 이탈하지 않을 조건 해서 그 중력과 어, 지금 수직항력이 이, 이 원심력에서 이렇게 중력을 뺀 거죠. 근데 이 수직항력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원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등식 범위에서 그 등호가 붙어주는 0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v 프라임을 L 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쓰고 이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L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 구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MV 프라임의 그 제곱이라는 것이 그 RMG니까 여기가 그 RMG가 되니까 3RMG 라는 부분이 그 2분의 1의 MV 제곱이 되겠고 이게 2분의 1의 KL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잠깐만요. MV 프라임의 제곱이 그 MGR이니까 이게 2분의 MGR이죠. 그러면 2.5네요. 3이 아니고. 그럼 알려준 거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5에 그 R 값은 20이죠. 그 5분의 1인 거죠. 그 다음에 M 값은 그 0.2고 그 G의 값은 이렇게 10이고 쭉 넘어가서 그 2분의 1의 이 K의 그 L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렇게 100의 그 L의 제곱이고 이쪽 부분은 그 0. 이게 뭐가 되죠? 2 잠깐만요. 그 0.5니까 2분의 1의 그 10의 5분의 1이죠. 그 1인 거죠. 1. 그러니까 L 값은 10분의 1이 되겠네요. 식 세우는 것은 뭐 크게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에 뭐 연립하는 것도 그냥 무난해서 이렇게 상출제로 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중정도로 느꼈어야 맞다 이렇게 해서 중이라고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이 이제 이번에 냈던 것 중에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20번을 먼저 하도록 하죠. 근데 20번 문제도 기존에 안 나왔던 응용이 맞긴 한데 그 수능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나왔던 거라서 이런 스타일은 한번 또 풀어도 드렸었죠. 연립방정식만 잘하면 되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충돌 전에 이런 모습, 충돌 후에 이런 모습, 그 다음에 완전 탄성 충돌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은 x 방향 일단 운동량 보존을 2차원이니까 x, y 나눠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탄성 충돌이니까
그 에너지 보존 또는 그 반발 계수식 이 두 개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단 에너지 보존으로 풀리면은 더 이상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럼 x를 먼저 쓰면은 마이너스 그 mv라는 것은 여기서 충돌 후의 x 방향은 그 mv2의 그 x 방향의 크기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그 v2의 x 방향, 그다음 이쪽을 그 v2의 y 방향이라고 표시해 보도록 하죠. 그럼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표시했고요. 그래서 x 방향 운동량식. 그다음에 y 방향은 없는데 저쪽에서 mv1 그다음에 마이너스 m의 v2 이렇게 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것도 적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그 역학적 에너지를 쓰는 거죠.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만 쓰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보존을 쓰면은 첫 번째가 그 2분의 1의 mv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의 그 m의 4v 제곱이니까 이렇게 2분의 이렇게 5의 mv 제곱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충돌 후에도 같은 에너지여야 된다. 그래서 2분의 1의 m의 그 v1의 제곱, 2분의 1의 m의 그 v2의 제곱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가 v2x, v2y 이렇게 썼으니까 v2x의 제곱, v2y의 제곱이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네 가지식이 적히네요. 여기서도 뭐 2분의 1m, 2분의 1m, 이렇게 2분의 1m 지워버리죠. 그러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옆에다가 다시 쓰면은 x쪽에서 그 v라는 것은 v2x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y쪽에서는 이 v1이라는 게 그 v2y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쪽에서는 그 5v 제곱이 v1의 제곱, v2의 제곱이다 이렇게 써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거는 그냥 이대로죠. 그럼 보기를 봤더니 지금 v2라는 것을 그 v에 대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v1이 지워져야겠죠. 맞나요? v2x의 제곱, v2y의 제곱, v2의 제곱. 그러니까 v1을 지금 지우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이 첫 번째를 이 네 번째에다가 먼저 대입해 보시면은 그 v2x 그러니까 이게 v의 제곱이 되고 그다음 v2y v1의 제곱이 되고 이게 v2의 제곱이 되고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대입해 가지고 이렇게 지워준 거죠. 사용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3번과 이제 새로 생긴 요 4번을 이용해서 삽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5v 제곱이라는 것은 v 지금 1이라는 것을 지워야 되니까 v2의 제곱 빼기 v의 제곱으로 지워주고 그 다음에 v2의 제곱 이렇게 쓰면은 그 6v의 제곱이 2v2의 제곱 이렇게 나오면서 v2라는 게 루트 3으로 나오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9번은 시험장에서 별표 치고 나머지 실수 안 하는 게 더 확률을 총점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제 그 이순환 응용 문제에서 한번 봐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표 문제긴 합니다. 그 원서의 예제처럼 있는 그 대표 유형이긴 한데 Q가 있을 때 여기서의 전기장을 구하시오. 이게 대표 유형인데 이거 사람들이 혹시 그 학교 다니면서 풀어봤을까봐 똑같이 내지 않고 조금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를 더 보태가지고 또 전이로서 이렇게 출제해서 응용을 줬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거 여기서 전기장 구하여라 요 하나만 출제했을 때도 그이 시험에서 괜찮은 문제인데 더 응용을 보탰기 때문에 그 의도적으로 이렇게 100점 방지를 하고 싶었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응용 문제로서 100점을 방지하고 싶었던 19번과 그다음에 약간의 불에타로서 100점을 방지하고 싶어 했던 15번 이렇게 두 문제에서 압박을 가했고 그 다음에 20번 문제에서 이제 좀 계산 같은 거 잘 안 돼서 좀 더 힘들어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고 요거는 이제 수능 문제 평가원 출제를 좀 따라서 출제하신 것 같고 요거는 원서 문제 변형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예상 문제였고 그래서 기출된 것만 혹시 공부하지 않았니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한 거고 18번은 기출 변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상상, 상, 이거는 중 이렇게 생각하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뭐 출제 의도는 전체적으로 뒷페이지를 다 상으로 출제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9번은 좀 어렵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를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플러스 Q에 의해서 그 생기는 그 이 A 포인트와 이 B 포인트의 그 전이차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높고 여기가 이렇게 낮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V가 생겨요. 근데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음, 잠시만요. 플러스 Q가 A 포인트에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플러스 Q가 여기 있을 때. 근데 두 번째로 그 마이너스 Q가 또 전이차를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Q가 그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만드는 이 전이차. 그러면 마이너스에 가까울수록 낮은 거니까 또 여기가 낮고 여기가 높은 거죠. 지금 Q가 똑같고 모양도 다 똑같고 대칭성인데 부호만 다른 거고 그 다음에 그 높은데 낮은데 그 모습도 똑같게 만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 플러스 Q가 이 A와 이 B 사이에서 만드는 이 전이차를 구한 다음에 이제 곱하기 2를 해주면은 이게 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빼기 Q라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첫 번째 아이디어가 좀 좋았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델타 V만 구하면 되겠죠. 그럼 델타 V라는 것은 그 전기장의 적분이다. 근데 전기장의 적분인데 위치가 지금 A부터 B까지죠. 절대값으로서 델타 V를 지금 플러스 값으로 쓰고 싶은 거니까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럼 이의 값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이의 값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DQ라고 하죠. 이 DQ가 그 임의의 지점 이렇게 알 떨어진 곳에서의 전기장을 한번 구해보죠. 그 임의로 이렇게 알 떨어진 곳, 알 떨어진 곳. 그럼 y 방향은 동그랗게 돌리면은 다 상쇄되겠죠. 뭐 여기 위에 있는 요 DQ가 이쪽, 뭐 밑에 있는 DQ가 이러니까 그 y 방향의 전기장은 어차피 상쇄될 거예요. 그래서 y 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그 x 방향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x 방향의 그 전기장의 합으로 그냥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럼 x 방향의 전기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그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k의 그 떨어진 거리 이게 아래 제곱이죠. 이 길이의 제곱, 아래 제곱분의 Q1, Q2니까 DQ 곱하기 1인 거죠.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 게 그 EX죠. DEX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쓰면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그 뭐예요?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정리해 주시면은 K의 그 R제곱 플러스 그 아래 제곱에 어 2분의 3승이죠. 그다음에 아래 이렇게 DQ 이렇게 써지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시그마 취해 주면은 결국에는 이 DQ라는 것만 쭉 모이면 되니까 Q로 바꾸면 돼요. 그냥 K의 그 아래 이거 2분의 3승에 이 DQ라는 부분이 이렇게 Q로만 바뀌면 되는 거죠. 쭉 더해주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으면은 그 대입하시면 되겠죠. 델타 V라는 것을. 그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저게 뭐예요? 끄집어낼 거 끄집어내죠. K, Q 끄집어내고 그 아래 이렇게 2분의 3승 이렇게 DR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그 R제곱 플러스 R제곱에 그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만약에 미분했다고 치면은 이거에 빼기 2분의 3승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그 빼기 2분의 3승이 되면서 그 2R이 튀어나가니까 음, 이게 맞죠? 그러니까 적분하면은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 KQ가 이렇게 써지고 A부터 이렇게 뭐 B까지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A부터의 거리를 제가 R이라고 썼으니까 여기 A 포인트를 0이라고 쓰고 그 B라는 포인트를 이렇게 D로 바꿔 쓰면 되겠죠. 네, 이렇게 적분해가지고 마지막 계산 정리하시면은 델타 V가 나올 것이고 두 배를 곱하면은 뭐 정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풀 수 있는 사람이어도 이게 1분 안에 풀기가 조금 벅차고 한 2분 정도 걸릴 텐데 다른 문제에서 먼저 그 실수 없이 소화를 끝낸 다음에 그 마지막에 푸는 게 좋은 문제라고 보입니다. K 값은 그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이고요. 그렇게 해서 그 정리하시면은 이게 그 답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답이 1번으로 나왔었나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렇게 해서 그 20문제 마무리해봤습니다. 좀 천천히 풀어봤고요. 어, 이제 문제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 이렇게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없겠구나. 좀 이런 거를 느끼셨어야 되고 특히 개념과 대표 유형, 그다음 기출 변형 이거만큼은 좀 확실하고 그 빠르게 풀 수 있어야 그래야지 그거를 어느 정도 다 맞추고 나머지 어려운 문제에 접근해야 점수가 나오겠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고요. 일단 보자마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그 첫 페이지는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보자마자 그 빨리빨리 나와야 되고 첫 페이지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에서도 뭐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두 개,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개, 뭐 네 개 약간의 응용과 브레타가 있었던 거죠.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이렇게 바로 풀었어야 되죠. 그렇죠? 쭉 넘어가면은 네 문제, 그다음에 뒤에서도 네 문제, 여덟 문제가 지금 난이도를 준 거고 12문제를 주는 문제로 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60점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다 찍어도 여기서 뭐 실수 한두 개 해도 60점대는 나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실수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한두 개만 맞춰도 이렇게 70점대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개념과 대표 유형과 기출 변형 여기만 잘해도 어, 어렵게 난이도를 준 걸 다 찍어도 70점대는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기본 문제에서 내가 누락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 수는 있어야겠죠. 그리고 계속 노력해서 여기서 많이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공부의 방향성은 일단은 기본 점수 확보가 첫 번째 공부 방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문제나 좀 그 어렵게 난이도를 준 거 그쪽을 맞춰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